네, 이재명 대통령의 3박 6일 동안의 순방 일정 이제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의 만남,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승민 미국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방미의 마지막 일정으로는 필리 조선소를 방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시 조선업을 강조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미국에는 조선업의 경쟁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미국민들이 이제 세부적인 관세 협상이나 해외 국가의 어떤 미국 투자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또 하나는 또 이제 여러 나라들의 관세 협상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일일이 따라가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지를 중심으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번 그 한국의 투자 결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도 다 미국 조선업이 부활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는 모두들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대통령의 현지 일정은 굉장히 의미를 가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이번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필리 조선소를 선택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가 투자한 조선소가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좋은 장소를 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필라델피아란 도시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도시고 미국에서 또 워싱턴 DC로부터 멀지 않아가지고 마스가를 알리는 그 행보 자체로는 매우 적절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 여기에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우려도 많았어요. 워낙 트럼프가 돌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그 아침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글 보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예. 네. 특히 이제 한국엔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몇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을 상대로 볼소나로 전 대통령 기소를 문제 삼아가지고 관세를 올린 그렇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일이 연상되기도 했었고요. 다행히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고, 보면은 이제 뭐 페이스메이커 발언이라든지 트럼프가 관심 있어 하는 김정은과 관련된 꾸준한 언급을 하는 걸 보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현지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칭찬 공세를 굉장히 이제 많이 보는 것 같았고, 또한 이제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제 트럼프와의 집무실 그 라이브 기자회견이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정상들이 이제 외교 무대에 이제 등장하고 예. 평가를 받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간 게 아닌가.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그 대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해 나가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런 1대1 그 개인적인 관계인데, 그걸 얼만큼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이제 첫 단계를 통해서 앞으로도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기초를 쌓아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그래도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고, 그런데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과하게 칭찬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정상들이 지금 이것을 트럼프 공약 매뉴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미국의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내각회의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이제 트럼프의 행정부 최고위 장관들도 트럼프에 대한 칭찬 공세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도 지금 내각회의를 했었는데 똑같이 이제 장관들이 또 그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굉장히 예. 좀 약간 좀 그 어색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칭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미국의 장관들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들도 이걸 캐치하고 빠지지 않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결국에는 이러한 그 라이브 기자회견에서는 돌발 상황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게 칭찬을 하는 것이 많은 정상들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칭찬을 하면 오히려 싫어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식이나 외교 관례 같은 것들은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다 이런 평가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문제라면은 무역이나 통상 같은 것들, 특히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과제, 통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의외로 사실 무역 통상 특히 이제 관세 문제는 많은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오늘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 관련된 발언을 좀 했었는데 이번 그 협상을 통해서 무역 협상에서 이견을 많이 해소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역 통상 쪽은 어느 정도 문제를 좀 해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관세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 EU 등등 여러 국가들이 계속 추가 협상을 하고 있어서 예. 네.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이 그런 그 다양한 이견들을 좀 좁히는데 좀 해결을 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새로 부상된 거는 그 주한미군 평택부지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갑자기 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추가 취재를 통해서 좀 더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무역 합의는 큰 틀은 이제 잡혔지만 이 협상 내용 세세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뭐 비관세 장벽을 개방하는 일이라든지 또 대미 투자의 수익을 누가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문서화가 아직 되진 않았잖아요. 그럼 계속 끝없이 이렇게 협상이 반복될 텐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 미국에게 끌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똑같은 지금 과정을 좀 반복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네.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이러한 관세 협상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정상 이게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미리 발표하고 또 추가 협상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초반에 굉장히 관세 정책에 혼란세를 많이 보였다가 예. 점점 정리가 되어가는 모양새고 다른 국가들의 어떤 관세가 이 협상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정부도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끌려다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만약에 한국이 이제 좀 너무 속도를 빨리 내서 빨리 협상을 하면 오히려 그 손해본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국가들이랑 비슷한 속도로 맞춰가면서 좀 눈치를 봐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윤곽이 잡히고 그리고 이제 관세 문제들도 그리고 다른 비관세 장벽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서둘러 불확실성을 줄여야지만 어떤 변수 같은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결국에 이 피해는 모두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경제학의 관점이고요. 트럼프는 아니다. 이거는 다 상대국들이 부담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민들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미국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가 이렇게 관세를 세게 때리면은 미국 내부의 피해를 크게 받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정작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미스테리였는데 제가 최근에 좀 약간 논란 지점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최근 저희 동네 레스토랑 2군데가 이제 메뉴 가격을 올렸는데 그런 건 이제 이게 이 기존에 있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생겨서 좀 약간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지금 독일산 식기세척기 좀 유명한 브랜드 하나가 최근에 또 $100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점점 이제 관세 피해가 보이지 않았던 게 점점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미국인들도 아마 이제 가을 그리고 겨울에 들어가면서 점점 가격 상승을 피부로 느끼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갑자기 터지는 그런 양상은 아니지만 점점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반발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요. 고용이 무너지고 있고 물가는 조금씩 오를 조짐을 보이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은 낮다고는 하지만 한 4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폭주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탄탄하게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스타일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지지율이 낮았던 때가 언제냐면은 1월 6일 네. 미국 의사당 어떤 그 사태 때 가장 지지율이 낮았는데 그때에도 그렇게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를 딱 하나로 꼽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지지자들이 그 탄탄한 지지가 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인 것 같고 예. 이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농담으로 자기가 5번가에서 누구를 쏴 죽여도 자기 지지자들은 자기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그 농담이 그 현실처럼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통령이 할 만한 농담은 아니네요. 네, 예, 그때는 후보였을 때 했던 말이긴 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정상회담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이번 회담을 위해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함께 나갔거든요.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가서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과 한 라인을 구축했다라는 전언이 전해집니다. 회담 직전에 SNS 그 오해를 푸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는데 일단 그 현지에서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어떤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까? 수지 와일스는 트럼프의 재선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한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각종 잡음을 일으켰을 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한테 시켜가지고 머스크의 잡음을 줄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서 조용하게 그 일론 머스크의 정부 내 영향력도 점점점 줄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조용하게 사라지게 된 것 자체가 수지 와일스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게 할 수 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수지 와일스는 플로리다에서 굉장히 뼈가 굵은 정치 실무자고, 예. 또 하나 이제 수지 와일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트럼프의 통치 방식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 수지 와일스가 그런 혼란스러운 거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서 또 국정이 돌아가게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언론에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 트럼프 행정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지 와일스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키맨이 저기에 있었던 것 같네요. 자,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과정을 보면은 저희는 무역과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많이 되기를 원하기도 했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 북한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공을 들이는 배경 이런 것들은 뭘로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는 이 1대1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는 계속 그 1기 때부터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쌓은 친분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걸 여러 번 드러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기가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분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서 드러내는 특징이 뭐냐면은 외교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업적을 쌓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재미있는 게 최근에 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기가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평화를 일궈내야 된다는 농담을 한 적도 있었는데 네. 그 농담 자체가 드러내는 거는 내가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난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2기 집권에 대한 약간 자기의 어떤 포부나 약간 욕심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그러한 이 평화 행보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만남이 일단 당장 코앞에 있는 경주 에이펙이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승민 미국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